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 프레임워크, 말 그대로 챗봇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챗봇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스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강좌가 몇 편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20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강좌를 비롯해서 파이썬이나 기터브나 그리고 기타 등등 다양한 강좌들을 유튜브에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영욱 스튜디오를 검색을 해서 구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강좌나 아니면은 또 빠른 업데이트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소스 코드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은 GitHub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http github.com의 koreaeva.bot 자, github.com의 koreaeva/bot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제가 사용하는 샘플 그리고 예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챗봇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챗봇 플랫폼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걸 영어로 채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채팅을 해주는 로봇. 그래서 합쳐서 챗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적응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한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사람들이 친숙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대화의 흐름 자체를 저작 도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끌어다 놓고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챗봇 플랫폼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챗봇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틀에, 이 도구의 어떤 확장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만드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주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역시 직접 코딩으로 한 땀 한 땀 채팅을 만들어 가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업무에는 이런 것들도 훌륭하게 동작을 하는데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역시 C#, 자바, 파이썬, 노드.js 각종 언어로 웹챗을 그리고 챗봇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 프레임워크지만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도 있고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장점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챗봇 플랫폼에서는 피자 배달이 가능해요. 이걸 단언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도 보면 다양한 챗봇 플랫폼들을 보시면 대부분 제일 초기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자 배달봇을 만들어 봅니다. 이 피자 배달이라는 건 굉장히 그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피자의 사이즈를 결정하세요. 토핑을 결정하세요. 음료수를 선택하세요.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자봇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이 강좌 안에서 기본적으로 피자 배달봇 말고 중국집 봇을 만들어서 짜장면이나 탕수육 등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샘플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챗봇이라는 게 활용되기 시작한 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채팅이 가능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생기면서부터 챗봇이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 메신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앱이 바로 이 스마트폰 앱 중에서도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메신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챗봇과 함께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 인식, 자연어 처리, 시멘틱 웹,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상황 인식 컴퓨터,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짜장면 한 그릇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이건 사람이 쓰는 자연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뉴트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챗봇이 좀 더 인간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술들을 항상 다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미 서비스 형태나 혹은 오픈소스 형태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챗봇 강좌를 할 때 이 사진들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터미네이터나 그리고 자비스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평생에 가도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혹은 퇴근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챗봇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낮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영역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범용의 봇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모든 외식 산업을 커버하는 봇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집에 배달을 처리해주는 봇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타겟을 잡고 그리고 그 타겟을 충분히 현실적인 대상으로 잡고 실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챗봇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주소 devbotframework.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버전은 4.0 버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3.0 버전에서는 C#하고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 버전 같은 경우에는 C#,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자바가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자바는 그냥 테스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C# 같은 경우에는 이미 GA 버전이 나왔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GA, 파이썬도 GA 버전이 나왔고 공식 문서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강좌를 찍고 있는 이 순간은 자바 자체는 프리뷰 3번 단계이고 아직 공식 문서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GA가 되어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 강좌에서는 C#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봇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메신저들이 한꺼번에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이 많은 메신저들이 한꺼번에 세팅만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카이프, 웹, 이메일,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미, 킥, 슬랙, 텔레그램, 트윌로, 라인 다이렉트, 라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인은 일본에 있는 그 라인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라인 앱 인터그레이션은 표준적인 웹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내에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메신저하고 연결하고 싶다. 혹은 특정한 메신저나 혹은 특정한 디바이스하고 붙여서 챗봇을 동작을 시키고 싶다. 이럴 때는 사용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이렉트 라인 앱 인터그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있는 그리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의 이름이 바로 코타나죠. 그래서 코타나까지 한꺼번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레고 블록을 쌓듯이만 하면 바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챗봇은 전부 다 웹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채널은 바로 메신저인데 메신저는 웹이나 슬랙이나 뭐
팀스나 스카이프나 여러 가지가 바로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메신저에서 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면 그 하이라는 메시지를 봇 프레임워크 서비스에서 받아서 여러분들의 챗봇에 연결을 하고요. 챗봇에서 여러분들이 코딩한 형태대로 바로 답변이 나오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의 메신저들에서 여러분들이 배포해 놓은 클라우드에 배포해 놓은 그 서비스를 연결을 해서 바로 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바로 챗봇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챗봇은 하나의 웹서버에 바로 배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챗봇은 클라우드상에 구축되어 있는 봇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고 봇 서비스는 모든 채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웹서버에 여러분들의 챗봇만 계속해서 배포를 하면 모든 채널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한 번 개발로 모든 메신저를 지원할 수가 있다. 자, 모든 메신저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지만 현존하는 유명한 거의 모든 메신저들을 다 지원할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챗봇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챗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